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쌤이랑 같이 박인노의 선상탄이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인노 하면 여러분 조선 후기 가사문학의 대가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조선 전기에는 가사문학을 정말 많이 창작하고 아주 문학성이 있는 그런 작품을 창작했던 작가가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정철에 대응하는 조선 후기 최강자, 가사문학의 최강자가 누구냐? 그러면 박인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 선상탄이란 작품이랑 누황사라는 작품이 있고요. 선상탄이 먼저 창작이 됐고 그 다음에 누황사가 창작이 됐어요. 다시 좀 잠깐 정리하자면 박인노가 선상탄을 지을 당시에는 이분이 부산진에서 해군의 함장으로 계시던 때예요. 해군의 함장으로 있으면서 왜구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그런 어떤 자신의 심리 이런 것들을 적은 게 선상탄이라는 작품이라면 이렇게 그 전쟁의 어떤 전선에 가담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그 뒤에 전쟁이 모두 끝났어. 전쟁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머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여러분 조선이라는 사회가 근대 사회로 접어드는 거 아시죠?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났고 막 노비들이 도망간 경우도 있었고요. 양반들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급격하게 몰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분도 전쟁을 다 치르고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어떤 서글픔 정말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굶주림을 겪었던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을 기록했던 게 이제 누황사라는 작품이었죠. 자, 누황사 선생님 영상 먼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누황사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 영상 가서 공부하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상탄은 그 전에 지어진 작품이다. 자, 전쟁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상탄을 전쟁 가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조선 전기라고 그랬어요? 후기라고 그랬어요? 조선 후기 가사라고 그랬죠? 이분 양반이니까 양반 가사이기도 해요. 네, 이런 작품을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요. 조선 전기 시가랑 조선 후기 시가의 또 형식적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길이가 일단 굉장히 길어져요. 장형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길장자를 써서 시가가 굉장히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선상탄 또한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 아마 한 편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영상이 2편 정도 찍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될 인생의 덕목이 있다면 뭘까 하면 선생님은 좀 인내, 포기하지 않는 끈기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상탄이라는 작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분이 한자어로 너무 많이 쓰셨어요. 중국의 고사도 많이 가지고 왔고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고 애쓰겠지만 우리말, 순우리말이 아닐 뿐더러 한자어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뭐 또 우리말로 쓴 것들도 고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선생님이랑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고전은 공부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주관식 테스트를 치러서 이게 내 걸로 얼만큼 소화가 됐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좀 인내심 있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모르는 작품이 시험에 나왔더라도 이거 대충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대충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뭔가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은 될 거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건 사실은 고전 시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주관식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고등 국어에서 배우는 몇몇 기본 작품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수능에 나올 때 그걸 대충 요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대충 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를 좀 이해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고전 시가 가사를 공부할 때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 작품은 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갈 필요가 있겠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잘 필기하시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기본 작품을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선생님이 좀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들어가 보시죠. 선상탄, 자, 배선자입니다. 뭐 조선업 할 때 배를 만드는 사업을 우리 조선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선자가 배선자예요. 상은요, 위상자네. 배 위에서 탄식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왜 배 위에서 탄식했을까? 응? 외적을 맞아서 언제 싸워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다 그랬죠. 전쟁 가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체적인 탄식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보시죠.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늙고 병든 몸,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화자 자신을 말하죠. 화자가 자기 스스로를 늙고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늙고 병들었다 자신을 이렇게 일컫는 표현들은 사실은 고전문학에선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걸 물론 실제 늙고 병들기도 했겠지만 겸손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도 겸손의 표현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늙고 병들어서 대단히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들어서 주서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통주사라는 거 해군 통주사, 해군의 함장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함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보내셨어요. 누가 그럼 보내셨을까요? 주체는? 보잘것없는 자신을 들어서 누가 해군의 함장으로 보내셨을까? 임금이 되는 거죠. 임금께서 그렇게 보내심으로 을사년 3하에, 을사년 선생님 적어놨죠? 1605년, 그러니까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7년 뒤인데 아직도 조선에서는 왜구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그 여름에 3하, 여러분 여름 한자인 거 알고 있죠? 3하 여름에 진동영은 부산진입니다. 부산진에 내려오니, 자, 화자의 신분, 역사적인 연도, 공간적 배경이 모두 소개가 됐습니다. 자, 신분은 해군 통주사, 역사적인 연도는 실제 연도입니다. 여러분, 을사년 3하입니다. 임진왜란 1592년에 있었고 끝난 건 1598년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1605년에 지어졌다 그 얘기고, 공간적인 배경은 여러분 어디였다? 부산진이었다. 별표 체크하고 가시고요. 이 부산진은요, 관방중지였어요. 관방중지. 자, 여기 진동영을 관방중지로 연결하자. 얘는 같은 의미가 되겠다. 변방의 중요한 요새지. 왜냐 여러분, 일본에서 이 현해탄을 타고 넘어오면 조선을 바로 맞부닥치는 그 땅이 어디다? 부산이다. 그래서 부산의 진영은 왜구를 맞아 싸우는 가장 최전선이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변방의 중요한 요새지가 되는 거죠. 그 관방준지, 그 진동영에서 내가 아파 좀 그렇지만 병에 깊다고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표현법 뭔가요? 서리법이죠. 앉아있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어적 의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병이 깊다고 앉아있겠는가 라는 얘기는 앉아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리는요 여러분, 의미를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사실 2020년 수능에서도 그 서리적 표현을 가지고 선택지가 나왔던 거, 그리고 이 선택지에 정말로 많은 수험생들이 걸려 넘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이 깊다 앉아있겠는가, 요 말은 내가 병이 깊지만 여기가 요새지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우국충정을, 나라를 생각하는, 나라를 근심하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장검을 빗기 차고, 여러분 검, 긴 칼이지. 긴 칼을 빗기,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예요. 비스듬히로 해석하는 단어인데 고전 시가에 굉장히 많이 나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 전투선이죠. 전투선에 굳이 올라가서 여기 진목, 여러분 여기 진목, 기운을
치고 눈을 부릅떠서 대마도를 굽어봤습니다. 대마도에 누가 있었냐? 외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기운을 슉 부릅떠서 눈에다가 촥 모아가지고 눈에서 그냥 레이저를 발사해서 어디를? 대마도를 봤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련한 눈빛으로 본 게 아니라 막 레이저 막 불이 막 일어나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막 째려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별표 여기 집목해서 대마도를 굽어봤다에 내포된 화자의 정서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외적에 대한 적개심, 분노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보십시다. 바람 따르는 좋다, 따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누런 구름은 여러분 요거 또 별표하고 가십니다. 바람을 따르는 누런 구름이 원근에 쌓여 있고 여기저기에 쌓여 있고 자 여러분 황후는요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 자연 친화 가사에 참 많이 나왔거든요. 자연 친화 가사 작품들을 보면 거기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언제 나왔냐면 계절은 가을에 나왔어요. 가을에 나왔고요. 지금 여기는 바다잖아요. 그런데 가을 들판에 황혼이 펼쳐져 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때 황후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석하는 거였어요? 노랗게 익은 곡식이라고 해석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여러분? 뭐 플러스의 의미로 쓰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황후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바다예요. 곡식 아니겠죠. 바람을 따르는 누런 구름이 여기저기에 쌓여 있다라는 얘기. 황후는요 가시지 않은 전쟁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거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임진왜란 당시 전쟁 당시 막 대포도 쐈을 거고요. 그리고 조총도 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기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포를 하나를 탁 날리고 나면 막 연기가 막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지. 총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아주 자욱한 연기가 뒤덮여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쟁 때 막 자욱한 대포와 조총의 그 연기들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여기저기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람을 따르는 황혼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건 아직도 전쟁의 기운이 이렇게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별표 체크하고 마이너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아득한 창파, 푸른 파도는 긴 하늘과 한 빛이로구나. 이렇게 작게 배 위에서 바다를 봤더니 쫙 수평선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늘의 푸른색과 바다의 푸른색이 맞닿아서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자의 시선인 거죠. 자, 이렇게 넓고 큰 바다, 넓고 큰 끝이 없는 큰 바다를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다? 만경창파라고 얘기하고 일망무제 한번 바라봤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주 넓고 큰 바다를 의미하는 한자 성어들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서사가 끝났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땠다? 자기 굉장히 늙고 병들었었다. 그런데 임금께서 부산진에 있는 해군에 통주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부산진에 와서 봤더니 여기가 변방의 요새지니까 자기가 가만 앉아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온몸에 힘을 다 기운을 돋워서 눈에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대마도를 레이저로 발사하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전쟁의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구나. 저기 바다가 아주 아득하게 펼쳐져 있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산상에 배회하며 산상 배 위에서 배회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고금 자 옛꽃자입니다 여러분. 옛꽃자고요. 요거는 이제 금자야. 지금 금자. 그러니까 예로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했어. 생각할 사자죠. 생각할 억자고요. 생각했어. 그러니까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역사를 쭉 이렇게 생각해봤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를 통시적인 고찰이라고 얘기하죠. 시간을 관통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흐름, 현재까지의 역사적 흐름 이런 것을
시간을 관통하는 고찰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 그거 하는 거야. 배 위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외적을 대비해서 이런저런 대비도 했겠지만 생각할 시간이 많았겠죠. 할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생각을 해본 거야.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게 도대체 왜 전쟁이 일어난 걸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을 해봤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어리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어리석어 그리고 미쳤어 그런 회포 마음에 어리석고 미친 마음 이거 누구 마음이야? 화자의 마음이야. 화자의 마음. 이 화자 이러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생각은 내가 생각해도 참 어리석고 미친 생각이야. 이렇게 이제 먼저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헌원 씨를 애달노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화자의 원망의 대상, 첫 번째 원망 대상이 나왔어요. 애다노라, 원망스럽게 여기노라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헌원 씨는 여러분 중국 전설적 황제예요. 뭐 엄청나죠. 이 사람 태평성대를 만들었다는 정말 중국의 유명한 태평성대를 구가한 선왕이야. 선왕. 좋은 황제란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요. 백성들의 고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와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전설적인 황제예요. 그런데 그 헌원 씨를 탁 데리고 와서 우리의 상식으로 플러스의 인물이야. 플러스의 인물. 그런데 이 인물을 데리고 와서 원망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상식을 벗어난 말하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전제를 깐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내 생각이 참 어리석고 미쳤어. 이런 전제를 깔아뒀던 거예요. 자, 왜 배와 수레를 만든 헌원 씨를 원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대양이 큰 바다가 망망해서 아득히 넓게 천지에 둘러 있으니 여러분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이렇게 삼면이 다 바다잖아. 바다. 그렇게 큰 바다가 아득히 넓게 천지에 둘러 있단 말이야. 그러니 진실로 배가 아니라면 풍파가 심한 만리 밖에서 어느 사이 자 여러분 요거 선생님 빨간 펜으로 좀 바꾸고 싶다. 빨간 펜으로 바꿉시다. 별표 사이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 어떻게 해석해 놓은 거 보이세요? 오랑캐로 해석해 놓은 거 보이시죠? 네, 오랑캐요. 어느 오랑캐가 엿보았겠는가? 그러니까 얘는 외적을 의미하는 첫 번째 단어가 된 겁니다. 외구를 뭐라고 불렀다? 이 사람이 사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사방에 오랑캐가 엿보았겠는가? 그렇지.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인데 여기 섬나라 외구가 있었고 그러면 얘네들이 쳐들어오려면 뭐가 있었어야 돼? 배가 있었어야 돼. 배가 없었으면 조선으로 쳐들어올 엄두도 안 났었겠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배목기를 시작했는가? 누가 배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배목기는 배 만들기인데 배목기의 주체가 누구다? 헌원 씨,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 그분이 만드셨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만드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지. 당신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외적이 쳐들어왔잖아. 우리나라에. 참 말이지. 뭐 이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자. 선생님 정리. 화자가 왜 일과 같은 어리석고 미친 생각에 헌원 씨를 원망했는지 알 수 있겠다. 이유, 헌원 씨가 만든 배를 타고 외적들이 조선을 침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세천추, 천만년 후에 이 배가 만들어진 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끝이라고 해석하는 단어 끝없는 큰 폐가 됐어. 폐단이 됐다 그 얘기야. 뭐가 배 만들기가 왜 이거 가지고 외적이 터들어왔으니까 가없는 큰 폐는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건은 임진왜란을 말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보천지하는요 온 천하란 뜻이야. 온 천하의 만민 만 백성의 원망할 원자입니다. 원망을 길렀는가 온 천하의 백성들의 원한을 왜 기르고 있는가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끊어내면요. 본사 일이 끝났어요. 여러분 중심 대상 누구? 헌원 씨였다. 헌원 씨 왜 원망했다? 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배를 만든 걸 왜 원망하는 거다? 일본이 그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침입해왔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어집어. 감탄사. 무슨 어조 여러분? 영탄적 어조. 나왔어. 자, 여기 요 어즈버 감탄사를 경계로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깨달으니 이번에는 탓할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 자, 시간 헌원 씨가 제일 먼저고요. 쭉 역사를 거슬러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누구 탓인 거야? 진시 황제의 탓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원망 대상 몇 번? 2번 나타났다. 진시 황제가 탓이로구나. 응? 배가 비록 있다 하나 왜를 아니 삼기던들. 자, 삼기다 생기다 태어나다 만들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맥락 맞춰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진시황제를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비록 있어도 왜가 안이 만들어졌다면 왜가 안이 생겼다면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배가 저절로 나왔겠는가. 그러니까 일본 대마도에 배가 있었어도 왜구가 없었으면 여기 대마도 에서 빈배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은 뭐가 더 원인인 거야? 배 만든 거보다는 왜구가 생기게 만든 사람이 더 문제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왜구를 만든 게 누구다? 진시황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진시황제가 일본 사람들을 만들었어?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한번 같이 보시죠. 누구의 말을 믿어 듣고 누구의 말을 고지 듣고 동남 동녀 어린 남자 어린 여자 처녀 총각들을 그토록 데려다가 자 누가 이렇게 데려다가 누구의 말을 믿은 사람도 누구? 다 진시 황제지. 그러니까 진시 황제한테 누군가가 속닥 말한 거야.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진짜?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 자 동남동녀 모아 3,000명 모았어요 여러분. 3,000명을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데려갔다가 이제 섬으로 데려갔단 말이야. 그 왜 그랬는지는 또 뒤에 나올 거야. 그 뒤에서 같이 봐요. 해중 바다 가운데 모든 섬에 난당적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 자 누구다? 난당적 외적이다. 그럼 여러분 아까 사이라는 단어 있었고 외적을 가리키는 말 두 번째가 나온 거야. 첫 번째 뭐 있었다고 여러분? 사이 있었죠. 사이 있었고 난당적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을 만들어 두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었던 3,000명의 동남 동녀가 이렇게 일본 쪽의 섬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뿌려진 거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가 됐다? 외부의 조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동남 동녀를 거기 보낸 건 누구다? 진시황제였다. 라는 얘기야. 누군가가 쏙닥 그러니까 진시황제 거기 쏙 넘어가가지고 동남 동녀 3,000명을 거기다 보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외구가 됐어. 통분한, 분통한 하고 해석하셔도 되겠죠? 분통한 수욕이, 수치와 모욕이 화하는 중국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중국에까지 다 미치는구나.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의 명분이 뭐였죠, 여러분?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달라였잖아. 우리 힘 세졌다? 일본 애들이 이러는 거야. 우리 강해졌다? 우리 명칠 거야. 니네 길 좀 내줘. 이러고 들어왔던 거잖아. 그래서 명나라가 막, 그때 당시 자기네들도 되게 청이랑 싸우느라고 힘든 상태였는데,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하고 그러면서 명나라가 아주 급속도로 쇠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결국은 명나라가 망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국에까지 그렇게 분통한 수치와 모욕이 다 미치게 했는가? 그 얘기인 거지. 장생 불사약을 불로장생약 뭐야? 죽지 않는 약이죠. 얼마나 얻어내요. 알겠다. 진시황제가 동남 동녀를 보냈던 이유가 뭐다? 뭐 구해와라? 불로장생약. 야, 나 이
이 많은 금과 이 많은 보화를 두고 죽기 너무 아까워. 나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불로장생약을 구해와.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냥 동남동료가 간 거야. 근데 얻었어, 못 얻었어? 못 얻었어. 얼마나 얻어내요?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던가. 여러분 어조 어때? 어조? 어조? 냉소지, 냉소. 비웃음이지.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영원히 살겠다고 만리장성도 쌓고 말이지 불로장생약 그거 먹고 싶다고 그거 구해오라고 동남동료 보내고 그랬는데 너 몇 살까지 살았어? 아유 도대체 뭔 짓이야 그게 이러는 거지. 남대로 죽어갔어. 남들과 똑같이 죽어갔단 말이야. 그러니 유익한 줄을 모르겠다. 누가 남대로 죽어갔다고 비꼬는 거야? 진시황제가 남들이랑 똑같이 죽었어. 그렇게 평생 영원히 살겠다고 그러더니. 됐죠?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진시황제 왜 원망했어? 응? 외적의 시조가 누가 됐기 때문에 동남동료가 됐어. 서문일행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또 나올 거 그때 같이 해요. 그들의 후손이 외적이 되어 조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진시황제를 원망을 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어집어. 앞이랑 똑같다 구조가 여러분. 감탄사 영탄적 어조인데 앞에서도 처음에는 헌원씨 여기 헌원씨 원망하다가 어집어 하면서 진시황으로 원망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더니 요번에는 서불무리 원망대상 3번으로 감탄사를 경계로 또 넘어갔어. 3번 나왔어요. 서불의 무리들이 너무 심했어. 아유, 서불의 무리. 아유, 니네가 더 심해. 니네가 더 문제야. 이러는 거지. 서불의 무리가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같이 보실까? 인신이 되어서, 사람의 신하가 되어서, 누구 신하? 진시황제 신하야. 진시황제 신하였어. 서불이 신하의 몸으로 망명도 하나 걸까? 망명도주도 하는 것인가? 진시황이 신한데 망명을 하면 안 되지. 왜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불의 무리가 어디로 망명했다는 거야, 여러분? 일본 땅으로 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불이 누구의 우두머리였다? 동남동료 3,000명의 우두머리였던 거죠. 대장. 진시황제가 서불에게 자네가 이 동남동료를 데리고 일본 땅으로 가서 거기 쫙 흩어져서 불로장생약을 찾아오시게나 이런 부탁을 받고 내 황제 폐하 알겠습니다. 이러고 온 거지. 응? 신선을 못 먹어둔 수이나 쉽게나 돌아오면 누가 서불의 무리들이 주사 이시름은 전혀 없게 삼길렀다. 주사는 누구 가리키는 거야? 화자 자신이죠. 화자의 이 시름은 전혀 없게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전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전혀 없게 생겼겠을 것이다. 이 말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 시름 누가 만든 거야? 최종적으로는 서불의 무리들이 만든 거야. 왜? 얘네들이 신선을 만나서 불로장생약을 구해왔어야 돼. 근데 여러분 갔는데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야 신선을 못 만난 거죠. 너무 아쉽죠. 신선을 못 만나서 불로장생약을 못 찾았어. 그 상태로 황제한테 가잖아. 그럼 진시황은 얄짤없는 거지. 목을 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일본 땅에 그대로 남아서 그래서 일본이 외적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게 중국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온 천하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이분도 이제 굉장히 중국, 왜 우리 그때 당시 동남아는 모두 이제 중국이 중심이었고, 중화사상이라 그러죠. 모화사상. 중국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시황제의 신하인 서불의 무리, 그 동남 동료들이 외구의 시조가 되었고, 그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시름에 가득 차서 지금 있잖아. 니네 도대체 뭐야. 너무 짜증나. 이러고 있는 중인 거죠. 됐죠. 그래서 본사이가 여기 진시황제 그리고 서불의 무리를 원망을 하면서 임진왜란이라는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 다음 보십시다. 두어라. 그만둬라. 아유
모르겠다. 이러는 거야. 모르겠다. 기왕불구라. 이미 지난 일은 탓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데, 이미 지난 것은 물구 탓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르다 말하다 말에 무엇하로서니 무엇하겠는가. 그럼 여러분, 기왕불구 우리가 탓할 수 없는 이미 지나간 일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앞에 있는 거 다죠. 헌원 씨가 배 만든 거, 진시 황제가 불로장 생략 찾아오라고 보낸 거, 서불의 무리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남았던 거, 그걸 다 원망했었잖아. 그런데 그 원망하는 건 의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미 지나간 일이라 원망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는 거죠. 속절없는, 아무 소용없는 시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누가 옳았네, 누가 잘못했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 그런 거 후리쳐, 팽개쳐, 더뎌주자, 던져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앞까지는 막 원망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뭐 하는 거야? 아이, 원망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원망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응? 그냥 팽개쳐 던져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됐죠? 네. 네, 교수님이 여기까지 찍을게요. 일단 1차적으로 요거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 찍을 테니까 뒤에서 이어서 봅시다. 여러분 생각 굉장히 재미있죠? 어려운 단어들이 많긴 하지만 되게 이 사람 생뚱맞은 거지. 임진왜란의 탓을 정말 저 고대의 이 헌원 씨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진시 황제, 그 다음 진시 황제 신하였던 서불의 무리까지 원망하는 그런 얘기까지. 그리고 안 돼 이런 생각 참 의미 없어, 속절 없어. 그러니 그냥 이런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보신 겁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선생님 이어가